네,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아직 시행 중입니다. 자, 그런데 보수단체가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해 논란이 일자 차에 탄 채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집회를 열겠다, 이런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정치권 논란으로도 번졌죠. 교통이나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허가해야 한다. 결국 사람이 모이는 건데 너무 성급한 결정이다.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드라이브 스루 집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하는 집회니까 괜찮다. 아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고향에도 안 가는데 절대 안 된다.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반찬 토론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저는 늘 눈에 불을 켜고 우리 전민기 팀장이 다른 방송에서 잘하고 계신가. 본인 거 모니터를 좀 더 하세요. 왜 자꾸 저를 따라다니세요? 바로 공격을 또 들어오시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관심이죠? 그럼요. 정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전민기 팀장 하시는 그 박명수 라디오 쇼죠? 네. 들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이혼율이 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조어도 생겼어요. 코비디보스라고 해갖고 전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근데 이거 이혼율뿐만 아니라 이건 좀 안타까운 건데 아동학대 비율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우울감을 넘어서 요새는 코로나 레드, 분노감까지 이제 표출이 되는데. 그렇군요. 그게 이제 가까운 가족들한테 좀 표출이 많이 된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바꿔놓은 우리 일상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수입도 좀 줄어들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함께 작은 공간 안에 있다 보니까 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우리 전민기 팀장과 또 저희 슬라생이 이혼하는 일은 좀 없어야겠다. 감사합니다. 100년회로 하자고요. 애플리케이션으로 송파구 지화님께서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반찬 토론 전민기 팀장님 매일매일 좀 출연해달라고. 정말요? 고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을 고소하겠습니다. 그 정도가 딱 사이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매일 보면 또. 자, 드라이브 스루 코로나 확산 이전에는 거의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팀장님은 좀 얼리 어답터라고 하나요? 신문물에 강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이용해 보셨습니까? 드라이브 스루는 근데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집회를 참여한 적은 없지만 뭐 햄버거라든지 그렇죠. 커피 이런 거는 제가 자주 이용을 하죠. 편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커피 마시러 이걸 이용했는데 저는 상당히 좀 느린 편이에요. 차가 있으셨군요. 아니 뭐 우마차라도 타고 다닐 줄 알았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 경험이었는데 굉장히 좀 편리하고 이런 방식이 괜찮다. 이번에 그 백화점에서도 이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로 선물을 이렇게 받는 그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사람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또 선물은 사야 되니까 온라인으로 주문하고서 그 특정 장소로 가면은 직원이 이제 얼굴도 안 봅니다. 트렁크에다가 차 번호판 확인하고서 넣어주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좋은 모습의 드라이브 스루인 것이죠. 오늘 좀 토론하는 것과는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노량진에서 해도 이제는 이런 식으로 팔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이 드라이브 스루 오늘 주제를 좀 공부하기 전에 이 기원이 어디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기원을 찾아냈어요? 아니요, 그냥 제 생각인데 고속도로에서 뻥튀기잖아요. 맞네. 그게 원조 같아요, 느낌에. 맞아요. 와, 대단한 발견. 거기 이제 뭐 옥수수나 술빵 같은 거 팔잖아요. 야, 최영진 아나운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요. 드라이브 스루의 원조는 우리나라 역시나 뻥튀기 맨이다. 근데 드라이브 스루 그 코로나 검사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첫 번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뻥튀기로부터 온 거라니까요. 거기서 시작이 됐군요. 좋은 생각이에요. 괜히 쓸데없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쓸데없지가 않아요. 코로나19 이후에 참 드라이브 스루 친밀한 단어가 됐는데 집회도 이 드라이브 스루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렇죠. 지금
개천절하고 맞아요. 광화문에 집회 불허 처분이 내려졌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보수단체 뭐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나 이런 곳들이 개천절에 여의도에서 광화문 광장, 서초 경찰서까지 차량 행진을 신고했거든요. 예, 예. 10월 3일 개천절이고 차량 200대, 200명이 나눠 타고서 하겠다. 그리고 9월 26일 9대 차량 3곳에 나눠서 총 27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차량에다가 이거 뭐 사진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플래카드 같은 거를 이제 붙인다든지 꽂고서 차에 붙여서 본인들의 어떤 의견을 거기다가 예. 이제 개진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 도심 주요 도로를 달리는 형태로 지금 하겠다라는 겁니다. 개천절에 200대인데 전체 집회 참가 인원을 좀 추산을 했더니 21만 명. 이번엔 인데요. 정말 안 되는데. 예. 아니 드라이브 스루 집회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예, 예. 우리가 그 광화문 집회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찬반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뉘는 그런 형태의 또 집회이기 때문에 예. 자칫 사고로 이게 번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량 그렇습니다. 200대가 가는데 또 이걸 만약에 누군가 방해하려는 행위를 했을 때 예, 사람끼리의 충돌이 아니라 자동차 안에서 혹시나 모르는 뭐 차에 악셀을 세게 밟는다든지 이랬을 때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예, 예. 이게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도 차량을 통제한다라는 건 또 다른 쉽지 문제이기 않죠.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이제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예. 리얼미터가 이제 TBS 1회로 전국 18상 이상 500명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신뢰 수준 95%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인데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금지해야 한다라는 국민들의 의견이 70.9%. 예. 집회 자유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23.6% 그쳤거든요. 이게 특히 이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구, 경북 포함해서 전 지역에서 지금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70% 이상 대다수의 국민은 이 집회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의견들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반찬 토론에서 주제로 선정한 드라이브 스루 차량 집회는 저희는 정치적인 그런 계산은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럼요. 현재 10인 이상의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통보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드라이브 스루 집회 신고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서울경찰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안구 개천절 차량 행진 집회 신고에 대해서 금지 통보를 내린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집회 관리자 입장에서는 역시나 차량 집회가 훨씬 위험하기 때문에 차량 행진 등에 대해서 좀 대수를 엄격하게 그동안 제한해 왔다. 예. 그리고 집회 성격과 상황에 따라 범위는 달랐는데 일반 자동차는 10대, 트랙터는 한 대만 허용하는 식 아니면 이 차량 시위도 집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그런 판례가 있다. 이전에도 있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서울 경찰청의 어떤 입장이고요. 예. 그 김창룡 서울 경찰청장 그냥 경찰청장 개천절 집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을 사건에 배치하고 철제 펜스 설치하는 이런 집결 자체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회를 하게 되면 이게 자칫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미신고 불법 집회 강행하면 즉시 해산 절차 진행하고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 했거든요. 아주 강경한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또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강대강 당연히 이렇게 대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너무 이렇게 저렇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그렇습니다. 결정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애청자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03번님, 전민기 팀장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시원하게 반찬 토론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고요. 응원 주시면서 고맙습니다. 저는 무조건 집회 반대입니다. 무조건 하셨고 1957번님 절대 안 돼요. 못된 똥꼬집 부리는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같다. 네. 4471번님 드라이브 스루든 뭐든 무조건 반대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5007번님 초등학생을 둔 부모인데요. 어떤 방식이든 집회는 반대합니다. 아침이면 문자 알림이 울릴 때마다 조마조마하고 아이들도 한계점에 도달했는데 제발
집회는 말아주세요. 네. 또 하셨고요. 이 집회를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집회 자유는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떤 정치적 성향으로 찬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광화문 집회 통해서 확진자 많이 나왔고 계속해서 그 확진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해왔습니까? 2.5단계 거치면서 예. 그거 막기 위해서 했고 뭐 어제 물론 100명이 넘었지만 그 전까지 그거를 확산세를 줄여놨는데 두 자릿수로 계속 갔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더블 데믹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독감도 겹칠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추석 이동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출처를 알 수 없이 걸리신 분들이 한 30%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좀 자제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그걸 안 하는 게 오히려 저는 국민들 마음속에 오히려 더 좀 각인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참아주네? 약간 이런. 그렇죠. 그러면은 뭐 정치적 성향이 좀 비슷한 분들도 오히려 그걸 더 좀 높게 사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15 집회 때도 코로나 감염이 연쇄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좀 컸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2.5단계로 상향이 됐고 그 결과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 엄청난 또 타격을 입었잖아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신문사에서 폐업률 조사했었는데 너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좀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좀 참아주시면 어떨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애플리케이션으로 KBS님께서는 드라이브는 될지 몰라도 스루가 되겠어요. 반대합니다. 집회하는 것도 기본권이겠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면 제한해야 됩니다라고 또 반대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은 뭐 다 좀 자제해달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5090번님께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그것을 권리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던데 그 얘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셨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그렇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집회 방역이 뭐 괜찮다면 좀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 사실은 야당 쪽에서도 좀 의견이 갈렸다고 하잖아요.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는 방역과 교통에 만약에 방해가 안 된다라면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헌법상의 권리라고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교통법규나 위반 방역 방해가 안 된다면 이걸 뭘로 막을 수 있겠냐라는 취지의 이야기였고요. 그렇다고 이 집회 자체를 저는 찬성했다라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막겠냐라는 식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도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 정치적 표현이라면 허용해야 된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뭐 집회 방식은 여러 가지고 감염 최소화 내지는 위험성이 없는 집회 방식이라면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막을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과연 문제는 이게 위험성이 없는 집회가 될 수 있을 것이냐가 사실은 가장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지점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예전에도 사실은 이런 집회들이 있었거든요. 드라이브스루 집회가 처음 있는 건 아니고 뭐 2016년에도 농민들이 이제 트랙터 타고서 플래카드 단체로 그때 이제 촛불 집회 참석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지금 상황이 맞습니다. 그리고 위험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저는 성립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뭐 계속 드는 것이죠. 조금의 위험 요소라도 없애야 되는 상황인데 21만 명이 지금 모인답니다. 맞습니다. 4651번님. 처음에는 차에서 하는 시위니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참여 인원이 엄청나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차 안에서 함께 있는 동안 마스크 벗고 음식 같이 안 먹을 거란 보장도 없고요. 차 안에서 시위하니 주변 사람들에게는 감염의 위험이 적겠지만 차 안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감염되면 그것 또한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이라 위험하다 생각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일단 여기서 말한 거는 차 200대 200명이니까 한 명씩 타겠다라는 거긴 한데 뭐 혹시라도 또 그건 알 수 없는 문제죠. 그렇죠. 8293번님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정신들 차리자라고 하셨네요. 뭉치면 죽어요 지금은. 근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전혀 누군가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집회가 절대 그 한쪽 진영에 그러니까 약간 중도 보수나 중도 어떤
진보 쪽의 성향의 사람들을 한편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예, 예. 그럼에도 이렇게 좀 강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저도 의문부호가 계속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0279번님께서는 제가 어제 사실 그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게스트로 출연을 했는데 네. 그 유튜브 동시 접속자 수가 한 6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와, 예. 저희는 한 5-6명 정도. 아,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아니, 잘할 수 있어요. 더 많이 네. 듣고 계실 겁니다. 지금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다고. 네. 곧 10명 되고 100명 되고 1000명이 될 거라고. 네, 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아니, 라디오로 많이 듣고 계세요, 지금. 맞습니다. 2584번님 그렇게 시위하고 싶으면 1인 시위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셨네요. 아니, 이런 건 어때요? 네. 언택트 비대면 시대니까 네. 집에서 영상으로 사실은 이런 거 여러 개 띄워가지고 예. 그렇게 의견을 좀 전달하는 것도 오히려 방법이죠. 굉장히 트렌디하고 예. 오히려 더 저는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뭐 차례 같은 것도 다 영상으로 화상으로 하는데 네. 안전을 지키면서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방법은 분명히 있거든요. 멋진데요? 그렇죠. 예. 본인의 의사를 어떤 방역을 잘 지켜가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그래야 사실은 대다수의 국민들도 지지를 해줄 거예요. 예, 이게 예. 이런 식의 방식으로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전민기 팀장 의견에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3385번님께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정하고 싶으면 랜선으로 하시라고. 그렇죠. 예.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네. 뭐 집회를 전체적으로 금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집회를 막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서울 서부 지역 노점상 연합회 이거 많은 분들 사진 보셨을 거예요. 마포구청 노점상 단속에 항의하기 위해서 아바타 집회를 했습니다. 관계자 9명만 이제 참석을 했고 예. 조끼 입고서 플라스틱 간이 의자에다가 곰인형 취은개를 앉혀가지고 머리띠 두르고 마치 사람이 하는 것처럼 오히려 이런 아이디어가 좋네요. 그래서 예. 언론에서도 보도를 통해서 나갔고 그분들의 의견을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바타 집회라는 게 지금 설명드렸지만 본인 대신해서 인형을 집회 현장에 놓고서 휴대폰이나 뭐 스피커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식의 새로운 비대면 집회잖아요. 예. 그래서 개천절 집회 신고한 해당 단체도 지난 19일에 이미 차량 9대 이용해서 드라이브스루 집회 진행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좀 아이디어 머리를 그렇습니다. 맞대고서 좀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는 뉴노멀 시대이기 때문에 집회도 이런 뉴노멀의 어떤 트렌드에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4203번님께서는 진짜 궁금한데 이게 무슨 시위를 하는 건가요 하셨거든요. 무엇을 주장하는 집회인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일단은 집회는 현재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뭐 퇴진 시위 이런 어떤 정치적인 집회입니다.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집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근데 지금 서울시내 집회 열겠다고 신고가 지금 885건이나 접수됐고 이 중에 10인 이상 신고한 게 75건이어서 지금 집회 금지 통보한 상황에서 또 이렇게 많은 인원수는 아니더라도 서울 곳곳에서 또 집회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또 다시 불씨가 돼서 코로나19가 또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걸 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425번님이 이런 말씀하셨네요. 지금 상황에서 묵묵히 있는 국민이 진짜 애국자가 아닌가 합니다.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7028번님 드라이브 스루는 좋은 데만 쓰는 겁니다 하셨는데 저는 1425번님의 말에 좀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정부의 방침과 지침대로 좀 따라가주는 게 가장 좋은 애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려고 하더라도 결국엔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거를 공감해줘야지만 그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전민기 팀장님 오시는 날에는 뭐 문자창이 폭발을 합니다. 정말 그래요? 예, 정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